시청자 여러분,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월요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조국 퇴진을 주장하는 광화문 세력과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서초동 세력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심리적, 사회적 대립 충돌 상태로 돌입한 양상입니다. 까도 끝없이 의혹이 터져나오는 양파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진영의 사령관이 되어서 썩은 양파들을 비호하면서 분열과 대립의 골은 폐어만 가고 있습니다. 5일 2차 소환조사에 나온 조국 처 정경심 씨는 15시간의 조사 시간 중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2시간 40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은 조서 검토, 휴식으로 보내는 오만방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종욱 변호사님 변함없이 월요일 다시 나오셨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리 의혹 투성인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지금 조국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적, 심리적 그런 갈등 상태로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문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사에서 나를 이제 그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받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통합을 이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조국 사태로 이게 말미암아서 가장 이게 큰 문제가 대한민국이 두동강 나고 있어요. 맞아요. 완전히 국론이 분열되어서 화해나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런 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당연히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끝없이 촛불 민심만 계속 그 받들고 평가하면서 자유우파에게 태극기 민심은 폄하하고 아무런 게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반응도 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게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통합을 위해서 조국은 이게 그 만시지탄이지만 빨리 이게 조국은 파면하고 어떤 게 국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화합 조치를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양파, 생생한 양파를 살리려면은 썩은 양파는 빨리 골라내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같이 두면은 다 같이 썩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썩은 양파를 그대로 두면서 그걸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국론, 민심이 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데일리 안에 쓴 칼럼이 네이버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뭐냐면 이게 양파 정권의 내로남불, 썩은 양파는 버려야 한다. 이런 게 제목이고요. 양파 정권이라는 거는 조국만의 양파조가 아니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옹호하는 유시민이죠. 또는 이제 그 항상 촛불 집회에 나와서 이게 계속 선동하는 양파 손혜원 있잖아요. 계속 이 부동산 투기를 해갖고 집회 나오고 있죠. 그 외에 그 드루킹 사건에 양파 김경수,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양파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양파 정권인데 이런 데 그 까도 나오는 썩은 양파는 조금만 밖에 썩었으면 일부 이게 떼어내고 까내고 나머지는 이게 먹을 수가 있지만 쏙까지 완전히 썩어버리면 도저히 음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빨리 버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금도 양파들을 계속 감싸고 안 버리는 게 문제다. 이런 게 칼럼을 제가 썼으니까 네이버에 한번 제 이름 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초동 집회를 평하면서 오늘자로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광화문 집회를 연상케 한다. 이런 논평을 했어요. 그런데 서초동 집회를 제가 좀 잠깐 그 텔레비전 이런 것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좌파들의 기획력이랄까 연출력은 정말 뛰어났다. 그 점은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 자유우파들도 좀 배워야 하겠어요. 광화문 집회 같은 데서 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출연해서 또 마이크를 잡으면서 이렇게 분위기도 띄우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해찬 대표는 그런 평가를 했고 황교안 대표는
관제 집회다. 거기다 홍준표 전 대표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조폭들의 단합대회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평가를 어떻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촛불 집회도요. 제가 크게 높이 평가는 안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촛불 쿠데타로 보기 때문에 예. 그것도 높이 평가는 안 하는데 일단 광화문 집회하고 서초 집회를 비교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광화문에 10월 3일 집회 있죠. 예. 개천절 날. 이거는 이제 그 당군 이래 제가 보기에 최대 많은 인파가 온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당군 이래 정말 이게 그 십자로 대로변에다가 이면도로에도 사람이 많아요. 당군 이래 최대 많은 인파가 자발적으로 온 집회고요. 그럼 이게 서초역 집회는 뭐냐? 2번 있었죠? 저번 주하고 이게 이번 주에 서초역 집회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당군 이래 가장 숫자를 이게 뻥튀기한 집회다. 300만이라는데 숫자를 가장 이게 부풀리고 뻥튀기한 이런 게 사기 집회다. 서초역은요, 그 덤성덤성해서 걸어다니는 게 사람도 빡빡하게 찬 것도 아니고 정말 또 이게 절반 정도는 그 누에 다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게 성모병원은 우리공화당 집회가 있었고요. 또 서초역 6번에는 자유연대 집회가 있었거든요. 이런 이게 자유우파 집회를 다 빼고 나면 진짜 몇만 안 돼요. 이걸 이게 100배 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초역 집회는 당군 일의 가장 뻥튀기, 숫자 부풀리기 사기 집회고 서울의 광화문은 당군 일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심, 천심의 집회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서초 집회 좌파 세력들의 집회에서 최근에 그 동심을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뭐 11명의 그런 어린이들 아마 초등학생 뭐 많아야 중학생 정도 어린이들을 동요를 개사해 가지고 이렇게 동원해서 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 뭐 아기 돼지 엄마 돼지 또 뭐 산토끼 상어 가족 곰 3마리 이런 것들을 해갖고 검찰과 윤석열을 비판하는데 동원하는 거 보면서 과거 나치 시대 유겐트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나 북한에도 보면 그 어린이들 나와갖고 뭐 집단 체조하고 막 이렇게 세뇌돼갖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과연 아무리 집회라고 정치적인 행사라고 하지만 어린애들까지 이렇게 동원하는 거에 맞느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까지도 어떤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바로 좌파 방송 중에 주권연대라고 예. 주권연대 방송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저는 이제 아동학대죄라 봅니다. 아직까지 이게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판단력이 안 선 어린애들에게 세뇌시켜서 아주 적대감, 분열 이걸 조장하는 그럼 이게 어린애들 그 성장 정서에도 이게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라 보는데 노래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산토끼 노래 있죠. 산토끼. 산토끼 토끼가 어디를 가느냐 뭐 깡초깡초의 노래 있잖아요. 이걸 이게 가사를 윤석열이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성렬아 어디를 가느냐. 국민 눈을 피해서 어디를 가느냐. 이게 1절이고요. 근데 2절이 더 문제예요. 2절은 자한당 조중동. 자한당 조중동 다 함께 잡아서 자한당과 조중동 언론에게 다 함께 잡아서 촛불국민 힘으로 모조리 없애자. 이게 바로 옛날에 나치나 스탈린 또 이게 북한 이런 데서 하는 짓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늘과 인간이 천인공로 저는 이게 천인공로할 범죄다. 하늘과 인간이 같이 공분할 이런 게 범죄로 봅니다. 정말 어린애들까지 동심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일은 뭐 여야를 떠나서 이건 배격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멘붕에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조국 정국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엊그제 스톡홀름에서 열린 스웨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실무 협상이 좀 성공을 해갖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로 좀 국면 전환을 할까 했는데 협상이 결렬돼 버렸어요. 사실 그게 이제 좀 더 진전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11월에 김정은의 뭐 방남 카드까지도 서훈 국정원장이 썩 흘렸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제 무산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현 정권이 조국의 수렁에서 벗어나서 내년에 총선 대비하려면
결국에 두 가지밖에 이용할 게 없거든요. 예. 하나는 이제 이거 반일 감정 있잖아요. 예, 예. 일본 반일 감정 지소미아 파기부터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북풍 예. 신북풍이죠. 예. 바로 이제 김정은의 도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미국하고 북한 협상이 잘 되면 이걸 이렇게 계기로 해서 김정은을 11월 달에 부산에 또 초빙하고 내년에 크게 한번 북풍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첫 단계부터 무산된 거고요. 저는 이제 SLBM이라는 게 원래 잠수함 이거는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ICBM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어차피 이게 미국 근처로 이동해서 잠수함 쏴대면 타고 하와이 근처에 가서 팍 그렇습니다. 쏘아내버리면 뭐 다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일반 단거리 탄도하고는 전혀 틀리고 북한은 어떻게든 이게 먼저 좀 이게 제재를 풀고 그다음에 그 비핵화는 시험만 하는 신용만 내는 이게 북한 전략인데 미국이 그런 만만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예. 트럼프 자체야 뭐 이게 좀 적극적이고 약간 이게 괴짜적인 면이 있지만 미국 전체 시스템은 확실하기 때문에 의회라든지 그래서 이게 협상이 결렬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는 내년 재선 문제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지만 우리 서변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사회라는 게 대통령 한 명이 그렇습니다. 들었다 놨다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조국의 처 정경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5일날 두 번째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9시에 나와가지고 뭐 11시까지인가 했다는데 그러니까 뭐 시간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길게 했어요. 근데 2시간 40분 분이 실질적인 조사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혐의로 봐서는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그리고는 휴식 쉬하고 몸이 뭐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뭐 이렇게 조사도 설렁설렁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도대체 검찰이 정경심을 수사하는 것이냐 조사하는 것이냐 정경심이가 검찰을 감찰하러 나왔느냐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정경심의 행태는 오만방자한 거죠. 법무부 장관 부인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거 정경심이가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럼 이게 어떻게 시간을 끄느냐?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게 그 꾀병이에요. 뭐냐면 이게 정경심이가 실제 동양대 휴직 내려고 봤더니 예. 이번에 뭐 약한 당뇨 있잖아. 예. 또 이게 약간 스트레스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은 뭐 우측눈이 근데 운전면허 우측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운전면허 운전합니까? 예. 우한. 예. 또 이게 옛날에 뭐 강도를 피해서 두통 때문에 어지럽다. 하지만 이게 이제까지 십몇 년 동안 계속 이게 교수를 해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화여대 김경숙 교수는 항암 치료 중에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꾀병으로 보는데, 그럼 이게 그 정경심이가 꾀병까지 부리고 또 이게 조서 열람 이렇게 시간을 막 남용하면서 그럼 이게 이렇게 끌려는 이유는 뭐냐? 예. 크게 보면요. 크게 보면 이제 그 세 가지 정도. 첫째는 이제 그 검찰의 패를 미리 보자. 조사 가보면 이게 검찰이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내놨잖아. 표창장. 예.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이게 다음에 일단 중단했다가 대비해서 가는 거죠. 집에 가서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조국하고 또 입도 맞추고 맞춰야 되고. 변호사들하고 상의해갖고 전략을 세워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검찰의 패를 미리 보고 방어 논리를 한번 찾아보자.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조국 방어막 있잖아요. 예. 조국이 오늘도 이 검찰개혁 막 내놨고 있죠. 어떻게든 장관을 몇 달이라도 더 하면 시간 끌어서 그럼 이게 조국이가 계속 검찰을 장악하면서 또 이게 여론을 부추기 가지고 지금 이게 검찰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조국 방어막과 여론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가장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자꾸 이게 깨병 부리면 야 진짜 이게 몸이 아픈갑다. 그러면 이게 구속은 못 하겠네. 예. 어떻게든 이 불구속을 한번 유도해 보겠다. 예. 건강을 이유로 이런 이게 다목적 의도가 있는데요. 근데 그 의도는 어렵습니다. 검찰이 예. 지금 이게 장관 부인이고 하니까 뭐 이게 하자는 대로 시간을 이게 그 계속 아프다면 일단 보내주고 하지만 그렇게 계속 부르거든요. 지금 이게 두 번 조사했죠. 예. 앞으로 이게 세 번, 네 번 계속 부르고요.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게 확보돼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방침은 제가 알기로 구속영장 청구는 불변이다. 확고하다. 이래 보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정경심의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래 봅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경심의 그 노트북 지금 오리무중 행방불명이 돼버렸잖아요. 그 노트북에 여러 가지 핵심적인
그 정경심의 그런 펀드 관여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으니 그거 어디로 가버렸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투자신탁증권의 PB 네. 김모 씨 있잖아. 예, 김모 씨. 이분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요. 예. 이분은 이제 그 조국 집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 바꾼 거 있죠. 예. 하드디스크. 예. 이거는 이제 그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한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밤에 운전해가 동양대까지 갔다가 컴퓨터를 이렇게 본체로 꺼냈죠. 예, 예. 하드디스크 맞는 게 없어서. 이것도 이게 검찰에 갖다 줬거든요. 이것도 이게 상당히 스모킹 건이고요. 근데 이제 이분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 나중에 지금 와서 이제 보니까 컴퓨터 본체 말고 예. 뒷자리에 그 정경심이가 쓰는 노트북이 있었다는 걸 그 당시에 검찰이 낼 때는 몰랐던 것 같아. 그 이후에 이제 그 알게 됐고 따라서 이 노트북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그 하니까 지금 이게 검찰이 상당히 노트북을 추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사용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정경심에 대해서 이게 압박을 가하면 이걸 안 내놔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노트북을 끝까지 안 내면 이거는 이게 증거인멸이잖아. 예. 결정적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너는 노트북을 계속 압박하면 내놓을 걸로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또 정경심이가 예. 차명폰으로 핸드폰에 이게 빈 걸 가지고 유심 바꿔가지고 조국이하고 통화하면서 야 내가 이게 모든 걸 따놓고 할 테니까 당신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통화했다는 거 있잖아요. 차명폰. 이것도 이게 정언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옛날에 박 대통령 때도 차명폰 썼다고 얼마나 저 좌파들이 비판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차명폰하고 그다음에 노트북 있죠. 요거 두 개만 이게 찾으면 또 결정된 스모킹건이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경심 씨가 지연작전을 펴면은 아마 검찰에서는 10월 중순까지는 수사를 대충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지연되겠죠. 좋죠. 근데 검찰이 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어리게 질질 끌면서 계속 집안이 멸문지화, 완전히 패족을 당하고 있는 게 보세요. 내일요. 내일 이게 또 조국 동생이 영장실질심사 하는데 그 혐의가 옛날에 공사비 16억 가지고 부풀리고 이자 붙여가지고 52억 그 다음에 100억까지 부풀리죠. 예. 이게 바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응소를 안 했잖아. 근데 그때 중요한 게 2009년까지 조국이가 이사를 했거든. 2009년까지.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처음에 지금 52억 이사장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52억이 2006년에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국까지 문제되는 거고요. 또 이게 최근에 100억짜리 재판할 때는 조국 부인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내일 조국 영장실질심사 하고 그다음에 윤규건이 있잖아요. 버닝썬 사건. 그렇죠. 예. 경찰 총경. 총장. 근데 보통은 총장이라고 높여 불렀죠. 계급은 총경인데 이 사람들이 오늘 영장 청구했죠. 예. 이런 식으로 이 검찰은 차근차근 한 명 한 명 조국이 일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영장을 청구하면서 마지막에 정경심 조국까지 이렇게 그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뭐 시간을 끌어봤자 끌수록 더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이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줄 것은 화끈히 내주고 특수부 축소 좋아 또 공개 소환 그거 안 하겠다 하면서도 수사는 수사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항상 이게 윤석열 칭찬한 게 아주 영리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하고 불필요하게 마찰할 필요 없잖아. 청와대 대통령이 개혁해라 하니까 바로 이게 특수부 3개 빼고 다 없앤다. 이랬잖아요. 또 이게 인권 수사하니까 포트라인 다 안 세우겠다. 근데 실제 포트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과연 이게 정경심이 조국을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포트라인 세우고 안 세우고는 부처적인 그렇죠.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가 상당히 그 청와대나 또 이게 촛불 여론의 마찰을 피하면서도 할 거는 다 하고 있어요. 아유 영역에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까지는 뭐 수사는 원칙대로 뚜벅뚜벅 직진 수사로 가고 있다. 이래 봅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은 이런 조국 사건의 핵심은 주범은 정경심이 아니라 진짜 몸통은 조국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제 정경심 뭐 사법 처리가 끝나면은 조국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과연 조국 수사에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 워낙 그냥 뭐 여권 대통령부터 압박을 가해 오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이 현재 사면 초과 신세기 때문에 과연 조국까지 갈까? 이런 의문부를 표시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은요, 쟤보다 이 경제는 많이 알아도 법은 쟤보다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은. 예. 이 수사는요, 처음부터 이 조국의 심장을 겨냥한 수사였고요. 첫날 30군데 압수수색할 때 조국에 대한 이메일 같은 거, 다 이게 자료들이 많이 쏟아졌고, 그래서 이게 윤석열이가 자신있게 압수수색하면, 설마 이게 대통령이 자기한테 물어보고, 그럼 이게 심각하다면 임명 안 할 줄 알고, 이런 게 수사였거든요. 이제 와서 이게 윤석열이가 조국의 가슴을 못 찌르면, 이건 이게 완전히 실패한 수사예요. 그렇죠. 이 말은 이게 윤석열도 죽고 검찰도 죽습니다. 이 정도로 이게 수사해놨고 태산명동의 서일필, 정경심이 정도 기사가 끝난다?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파스 없는 찐빵이죠.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제 조국에 대해서요, 왜 몸통이라 하냐면 이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권력형 게이트입니다. 조국이가 민정수석 됐기 때문에 모두 일어난 거예요. 조국이 민정수석 안 됐으면 커질 수가 없잖아. 조국이 민정수석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게 사모펀드에서 주가 조작, 그 다음에 M&A 이런 게 놓은 거거든요. 수주라든지. 따라서 이제 웅동학원도 조국 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오히려 조국이가 몸통이고, 정경심은 이제 이거 조국에 따라서 실무적인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굳이 부부를 둘 다 구속 못 한다면 조국을 구속하는 게 맞다. 이게 저는 원칙이라 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법조계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권 일각에서 윤석열 퇴진론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초기에 나왔을 때는 조국 장관 임명하면은 나 자진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해갖고 탁 이렇게 또 퍼뜨렸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근데 최근에는 아마 조국 뭐 기소하고 소환조사 하면은 동반 퇴진해야 할 걸 하면서 또 윤석열 퇴진론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의 창이 조국의 방패를 뚫을 수 있을까요? 방패는 게 땅이 뚫는다 보고요. 네. 저는 윤석열 퇴진론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검찰총장 임기제 이후에 임기를 다 못 채운 총장도 한 7명 정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최동욱 총장처럼, 그거는 이제 그 숨겨둔 아들, 이런 것 때문에 문제됐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원칙은 윤석열도 이게 검사입니다. 검사로서 이게 검찰총장이 된 거죠. 그럼 이게 판사나 검사나 신분 보장이 있는 거고요. 특히 검찰총장 있죠. 총장은 이게 2년간 임기가 보장되는데, 저는 이게 2년 임기 보장을 학설 대립이 있지만 저는 강행 규정으로 봐요. 따라서 이게 보장해야 되는 걸로 봅니다. 강행 규정.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2년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해임했다. 이거는 이게 이야말로 대통령이 직권 남용이 되고요. 오히려 이게 대통령이 법을 어겼잖아. 그게 탄핵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을 아무 이유 없이 해고 자르면 이거야말로 이게 그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초동 집회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 정치다, 참여 민주주의다 이렇게 거리 정치를 지금 또 한껏 칭찬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제도권 정치 또 제도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 붕괴되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가장 큰 문제인 것. 검찰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정당한 법적 절차 또 법적 그런 문제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칭찬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그렇죠. 조국이가요. 자기가 이 교수할 때 자기가 근데 참여하면 안가주망이라 그러고요. 맞아요. 그렇죠. 남이 참여하면 이게 뭐 폴리패스라고. 이것도 이게 조로남불 아닙니까? 예. 근데 광화문 집회를 보세요. 제가 가보니까 세 가지 말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광화문에 제가 딱 처음부터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뭐라 하냐면, 야, 이게 내까지도 집회 오는 줄 몰랐다. 나까지도. 평생 내가 데모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너무 이게 문재인 화나니까 내까지 집회 왔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많이 들은 게, 내가 찍었던 문재인이가 지금 문재인 맞나? 옛날에 나도 촛불 좀 들고 문재인 찍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변해서 불통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게 화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많이 들은 게, 야, 조국이도 미운데 근데 조국 이 썩은 양파를 감싸고 도는 문재인은 더 밉다. 이런 이게 말들이 많았어요. 따라서 이게 광화문에 오신 분들은 정말 이게 조국이나 또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화가 나고 분노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게 놓아가지고 퇴진을 외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내란 선동입니까? 이게 내란이면 4.19, 뭐 부마항쟁,
육시방쟁 전부 이게 나란 아닙니까? 예. 이거는 이게 국민의 어떤 정당한 저항권이고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이게 마지막 그 서초역 집회 있죠. 예. 이거야말로 이게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하고 있는 걸 중단해라. 이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이게 그거야말로 저는 직권남용이고 만약에 한다면 이게 문제지 광화문은 이게 전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서정욱 변호사의 명쾌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믿지는 않지만요,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2007명을 상대로 한 조사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38.3%, 한국당 지지가 33.2%로 지지율 격차가 5.1%.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지난 일주 전보다 2.9%가 떨어진 44.4%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친여 여론조사기관이라고 하는 리얼미터에서도 조사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임기 취임 이후 가장 최저로 나온 44.4%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민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